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빠르게 늘어나는 도시 중 하나인데 종합병원이나 응급실이 없다는 거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오늘 저희는 당신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보면서 경기 북부 양주시에 왜 공공의료원이 필요한지 또 이 계획이 왜 이렇게 좀 주목을 받는지 그 핵심을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. 네, 이게 단순히 그냥 병원 하나 짓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.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또 인구는 엄청나게 늘어나는데 그 속에서 드러난 어떤 의료 공백 문제 그리고 이걸 해결하려는 그 아이디어들 이게 꽤 흥미롭습니다. 같이 한번 보시죠. 자료를 보면요. 상황이 진짜 심각해요. 양주시 인구가 거의 30만이잖아요. 근데 시민들이 진짜 기댈 수 있는 병상, 그러니까 좀 중증이나 응급 상황에 필요한 그런 급성기 병상 말이에요. 그게 겨우 132개뿐이라는 거죠. 뭐 정신병원이나 국군병원 이런 걸 빼면요. 네, 사실상 거의 없는 수준이죠. 그렇죠. 특히 그 응급실 부재, 이게 정말 치명적입니다. 2024년 양주 소방서 통계를 보면 딱 나오는데요. 이성원 환자 중에 무려 94.5%, 거의 대부분이 의정부나 뭐 서울이나 다른 지역 병원으로 갔다는 거예요. 94.5%나요? 와. 네, 그러니까 응급 상황에서 그 골든타임 있잖아요. 이걸 놓칠 위험이 얼마나 큰지 이걸 보면 알 수 있죠. 밤중에 갑자기 아이가 아프거나 또 산업단지에서 사고가 나거나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 위급할 때 제때 치료 못 받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자료에 많더라고요. 근데 여기가 또 접경 지역이잖아요. 언제든 군사적 긴장 같은 게 생길 수도 있는 곳인데 이런 기본적인 의료 안전망이 없다는 게 더 심각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. 왜 하필 공공의료원인가? 아시다시피 한국 의료 시스템이 좀 수도권 대형 병원 중심으로 많이 쏠려 있잖아요. 지역 불균형이 크죠. 네, 맞아요. 공공의료원은 바로 이런 불균형을 좀 메워주고 이게 뭐 돈이 되든 안 되든 모든 주민에게 필요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공공성의 어떤 보루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. 코로나19 때 보면 딱 드러났잖아요. 공공병원의 역할이. 그렇다면 이제 여러 도시들이 막 유치를 하려고 경쟁했을 텐데요. 당신의 자료를 보면 왜 양주시가 최종적으로 선정된 걸까요?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? 네, 몇 가지 요인이 있었던 것 같아요. 우선 그 양주시 옥정지구 있잖아요. 거기가 경기 북부 전체로 보면 지리적으로 좀 중심에 있고 교통 접근성도 괜찮다 이런 평가를 받았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병원 유치하려는 지역 정치권하고 주민들의 그 열기, 그 노력이 아주 강했던 것 같습니다. 그게 중요한 동력이 된 거죠. 이 자료 보면서 제 눈길을 끈 건요. 그냥 병원 하나 짓겠다 이게 아니더라고요. 기존 공공의료원들이 좀 만성적자 때문에 힘들잖아요. 그걸 극복하려고 혁신형 모델을 제안한다는 점. 이게 상당히 좀 야심찬 시도 아닌가 싶었어요. 맞습니다. 그 핵심 전략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중 재정 구조 제안인데요. 이중 재정 구조요? 네. 쉽게 말하면 감염병 관리나 응급의료 같이 돈은 안 되지만 꼭 필요한 공공기능 있잖아요. 이건 국가랑 지자체가 확실히 책임을 지고 돈을 대주고 대신에 건강검진센터를 잘 운영한다거나 뭐 첨단 장비를 같이 쓴다거나 하는 걸로는 수익을 좀 내서 재정적으로 계속 굴러갈 수 있게 만들자 이런 구상인 거죠. 그러니까 공공성이랑 재정 안정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겠다는 전략입니다. 그렇군요.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는 지역 특성 살려서 소아청소년과나 여성 건강 분야를 좀 특화하자 이런 아이디어도 있더라고요. 이것도 되게 흥미롭고 여기에 뭐 AI 기반 스마트 진료 시스템, 비대면 진료, 또 보건소랑 연계해서 클러스터 만들고 심지어는 접경 지역이니까 국가 안보나 통일 대비 역할까지 와, 정말 뭔가 그림을 크게 그리고 있구나 싶었어요. 네, 청사진 자체는 굉장히 구체적이고 좀 미래지향적이에요. 근데 이 계획이 진짜 현실이 되려면 넘어야 할 산들이 만만치가 않습니다.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? 가장 큰 거 두 개를 꼽으라면요. 일단 그 병원 부지. 이게 지금 LH 땅이거든요. 이걸 사와야 하는 문제가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기획재정부의 예기타당성 조사, 줄여서 예타라고 하죠. 이걸 통과해야 합니다. 예타. 네, 특히 이 예타가 좀 문제예요. 이게 주로 경제성,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되냐를 따지다 보니까요. 양주지처럼 의료 서비스 자체가 너무 부족해서 병원을 지어야 하는 곳은 경제성 평가에서 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많아요. 하긴 그렇겠네요. 당장 돈 되는 사업은 아니니까. 그렇죠. 그래서 공공의료의 진짜 가치,
그러니까 의료 접근성, 이걸 제대로 평가에 반영해야 한다.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거죠. 안정적으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담배에 붙는 세금, 그 개별 소비세 일부를 쓰자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도 나왔더라고요. 근데 무엇보다 자료 전체에서 느껴지는 건 진짜 언제까지 우리가 의정부로 서울로 응급실 찾아다녀야 하냐. 종합병원 하나 없는 도시에서 더는 못 기다린다. 이런 양주 시민들의 절박함, 이게 아주 강하게 느껴졌습니다. 네, 오늘 저희는 당신이 공유해 주신 자료들을 통해서요. 인구는 막 늘어나는데 정작 필수 의료시설은 부족한 양주시의 현실,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어떤 혁신적인 공공의료원 설립 구상, 그 핵심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. 결국 관건은 이거겠죠. 이 야심찬 계획이 과연 기존 공공병원들이 좀 겪었던 그 재정난이라던가 비효율의 문제들, 이런 한계를 넘어서서 지속 가능한 새로운 모델을 정말로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. 이게 단순히 뭐 양주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. 어쩌면 당신이 살고 계신 지역,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이 공공의료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, 여기에 대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 계획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계속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.